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16명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등의 영향으로 그제보다 32명 줄어서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정체기에 있는 상황에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초반으로 이틀째 지금 400명대 나타내고 있는데 6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00명대 왔다 갔다 하는 정체기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질까요? 오늘은 그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400명대지만 검사 건수가 2만 이하 떨어지면서 지금 양성률이 2%가 나왔거든요. 예. 지금 누계 양성률이 1.36%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전 이후에 최고로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숫자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검사 건수에 얼마 양성률이 중요한데 확진자 수만 보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게 줄어든 것처럼 약간 예. 착시 현상이 나타나신 건데 절대로 준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설 연휴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3차 대유행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금 병원이나 공장이나 지금 어린이집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맞기 전까지 이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이번 주에 단계 완화와 함께 2월 말부터 3월 초에는 저는 급속도로 확산세가 생길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정말 기본 수칙 중요하고 최대한 이용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긴장을 좀 해야 네, 하는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사례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 추가로 19명이 또 확진이 됐는데 현재 역학관계 파악은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남양주 진관공장 관련해서 노동자가 약 1000여 명이 넘는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100명 정도 발병했을 때 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물론 그 수치에 비해서는 지금 151명으로 집계된 것은 많이 확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행스럽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총 19개국에서 몰려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 17개국의 국민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17개국 노동자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예. 각 국가별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확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요. 예. 개인 자발적으로 일단은 동선은 자발적으로 공개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1000여 명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에서 확진자가 165명이 나왔습니다. 예. 오히려 그 모집단에 비해서 보일러 공장이 훨씬 더 밀집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또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탓인지 모르겠는데 남양주 공장보다 현재는 충남 아산 공장 확진자가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지금 하루 만에 확진자가 14명이 나왔거든요. 금융기관 종사자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설 연휴를 지나면서 가족 모임 그리고 방매업 종사자를 통해서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처에 또 교회가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1차, 1, 2차를 살펴보면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집단 발병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곳만 잡아내면은 다른 지역은 솔직히 무관했었던 경우도 많았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3차 대유행 같은 경우는 퍼센트가 이미 나왔었는데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선행 확진자에 의한 소규모 집단 발병이 가장 많습니다. 예. 두 번째가 집단 발병이고 세 번째가 요양병원 발병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일가족과 지인과 관련된 확진자는 첫 번째는 선행 확진자와 관련된 확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소규모 발병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지금 현재까지 교회가 밀집되어 있고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교회를 들렀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바로 들어갔을 텐데 예. 아직까지는 집단 발병으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전남 여수에서도 연쇄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역시나 설 연휴 여파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설 어떻습니까? 연휴 이제 가족 모임을 통해서 이제 또 감염이 됐는데 이 사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신 분들이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예. 아마 곳곳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 때 이제 부모님 뵈러 가기 전에 제가 PCR 검사를 좀 하고 가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때 하지 못했다면 방문을 하고 오셨다면 다시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도 좀 지방에 부모님 뵈러 가신 분들이 있고 네. 또 날씨가 좋아서 지금 야외로 가거나 모임을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 따뜻해지면
익숙해지니까 더 많겠죠. 그러면 예. 지금 우리도 모르게 퍼져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해서 특히 젊은 층들에 의해서 이 감염이 확산이 될 위험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하려면 2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는 기본 수칙이 정말 중요하고 만일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게 되면 특히 지금 영국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영국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감염력도 거의 70% 가까이 높다고 되어 있고 또 젊은 층도 감염이 잘 되고 치사율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사회 활동을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꼭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확진 상황들이 설 연휴의 어떤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들의 여파로 보시나요? 일부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지금 대규모로 나오는 공장이나 병원 등은 3차 대유행의 어떤 지속된 감염이 나타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가족 모임은 설 연휴의 영향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지금 수도권에서 많이 안 나오지만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나올 확률이 전 높다고 앞으로도.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정부가 영업 시간을 이제 밤 10시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편법으로 오전 5시부터 문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칫 일단 클럽에서 인파가 몰리면은 방역수칙 그 준수도 안 되고 거리두기가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것 또한 집단 감염의 단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리두기 조금 완화를 하고 나서 서울에서만 8곳의 클럽이 다시 재오픈을 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애프터 클럽이라고 해서 오전 5시부터 영업을 하는 네. 경우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일찍 귀가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상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가 예. 술이 취한 상태로 새벽 5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오후부터는 공식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오후부터 바로 영업을 시작하는 클럽도 생겨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CCTV가 몇 개 공개가 됐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라든지 예. 이동을 한다는 모습이 금방 드러나왔었고 중요한 건 클럽이 8곳이 오픈되다 보니까 클럽 한 군데에 있지 않고 클럽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또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럴 네. 경우에는 경우에는 사실은 동선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대규모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거리두기 완화를 하면서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 책임이라는 것은 방역을 위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CCTV에 보안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전혀 제지하지 않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클럽에서 단속을 해서 53명을 적발하긴 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바로 적용을 하고 예. 또 영업정지 제한이라든지 벌금을 물리도록 해야만 추후 이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진 않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접종 대상자들에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맞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90%를 넘었다고 하죠. 네, 근데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면에서 접종을 하겠다는 다 의미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의료진이나 이제 고위험군 그분들은 다 당연히 맞으셔야 되고 예. 또 하지만 젊은 층들도 본인들이 백신을 맞아야 타인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이 맞아야 되고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는 보통 40에서 60% 정도만 집단 면역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종류에 따라서 예방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예방 접종률이 70에서 90% 가까이 되어야지만 집단 면역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만일에 예방률이 60%면 전 국민이 다 맞아도 안 되는 거고요. 만약 90%짜리를 맞는다면 한 7, 80% 정도 전 국민이 예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임산부들이나 청소년들은 아직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것을 그 인구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접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18세 이상은 100%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빨리 백신 수급이 원활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맞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표시한 분들도 있지만 일부 맞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모든 접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하죠. 일단 백신 수급 계획에 따르면은 1차 접종이 모든 끝난 후에 이제 11월에 맞게 되기 때문에 이 예.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맞지 않겠다라고 유지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돼서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제 동의율이 93.8%였고 예. 화이자 대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서는 94.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 95명 정도는 맞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네. 맞지 않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 접종자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리고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을 맞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도 추후에 예. 좀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 맞지 않겠다고 이제 응답한 5명, 5% 정도 이분들이 이제 맞도록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한단 말이죠. 정은경 이제 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 이제 앞서서 맞는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면은 조금 이제 같이 동료가 될까요? 일단은 뭐 해외 사례를 보면은 국가의 정치인들, 그 총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각국의 보건부 장관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맞았습니다. 이 예.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았는데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후보자 시절인 12월 21일에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요. 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모더나,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는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은 얀센 백신을 최초로 접종을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57%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남아공 대통령만 현재 얀센 백신을 맞은 상황이고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만 68세입니다. 네. 만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권고를 받고 65세 미만 권고를 받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총리는 지금 대통령보다 3살이 많은 50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접종을 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또는 만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야 된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나머지 권덕철 장관이라든지 정은경 총장 같은 경우는 다른 백신을 맞아서 조금 더 이 예방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피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백신 수급 계획에 따라서 차례차례 맞는데 예.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피하지 않겠다라고 현재까지 말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예. 백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관련해서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지난해 취소했던 지역 축제 재개를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축제라는 게 열리다 보면 사람들도 좀 몰리게 되고 그럼 감염 위험도 좀 높아질 것 같고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상반기에 좀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최근에 일상생활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식당이나 카페도 사람이 많고 그렇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번에 비수도권에서 설 연휴 동안에 벌써 감염자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70대 이상, 90% 이상, 전 인구의 거의 50% 가까이가 1회 이상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린카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주점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방 접종률이 한 50% 가까이 육박할 때 이런 축제도 열고 우리가 마음대로 좀 어떤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축제를 다 안 하기에는 또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것을 그 수요대를 채워줄 어떤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 시도를 작년 말에 한번 시도를 하긴 했었습니다. 3차 네. 대유행이 오기 직전 이제 9월부터 사실 지자체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간의 예산 작업과 그리고 행사 부지 선정이라든지 또 행사 진행요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숙박대전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예. 지자체로 내려가서 지역으로 내려가서 숙박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숙박을 한다는 말은 그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었다가 10월 중순 이후에 다시 3차 대유행이 오면서 이게 갑자기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방접종 백신이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봄이 와서 날씨가 풀린다는 전제하에 예. 아마 5월이나 6월부터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4차 대유행이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문가들은 3월 4일부터 4월 24일 사이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최대한 피해서 잡지 않을까. 만약에 잡는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아무래도 이제 슬슬 이제 다가오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부터 접종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언제 접종을 받는 것인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쯤에서 이제 시기별로
접종 순서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우선 그 고위험군이 먼저 맞죠. 그래서 예.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요양시설에 계신 입소자와 종사자 65세 미만을 먼저 접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1차 대응 요원들, 구급 요원이나 그런 분들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런 고위험 코로나19를 직접 치료하는 이런 환자들이 그 의료진들이죠. 뭐 중환자실을 같이 보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번 달 말이나 3월 달에 들어오는 파이저 접종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후에 일반적인 의료기관에 계시는 의료진들 접종을 하게 되고 예. 또 이제 기저질환자,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 그 후에 우리가 3분기 정도가 돼야지 예. 일반적인 64세 미만의 일반인들이 접종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하기 전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만일 백신 수급이 좀 원활해진다면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교사분들한테 먼저 접종을 좀 권하고 있거든요. 예. 국내에도 이제 교사분들 접종을 조금 더 이르게 앞당기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지금 당장 3월부터 또 등교를 또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교사분들을 좀 일찍 맞아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예. 백신이 있다면은 사실 우선적으로 특히 유치원이나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근무하시는 교사분들한테는 백신 접종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전파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백신 이야기가 나와서 백신 접종률이 지금 세계를 먼저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률 78%죠. 화이자 백신 자체가 지금 예방률이 95.8%, 사망 효과가 98.9%인데 이게 단 1회만 맞아도 89.4%의 예방률을 보일 만큼 되게 효과가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화이자 백신이 좀 뒤에 맞을 예정이죠.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먼저 맞는데 이것에 대한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초반에 용량이란 간격에서 이제 연구가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간격은 원래는 4주 간격으로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12주 간격이 그 연구 결과에서 추천하는 그 간격입니다. 국내에는 8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8주보다는 12주 간격이 예방률이 더 높아서 초반에 1회 접종을 하게 되면 76%가 한 90일, 3개월 정도 예방률이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82%까지 올라가는데 그 간격이 3개월이 돼야 됩니다. 4주 이내로 맞게 되면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간격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고령자에 대한 연구는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미국이랑 영국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65세도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영국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도 효과가 있는데 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22%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얀센을 맞으셨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네. 얀센은 한 50% 가까이 접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맞는 파이자 백신을 세계 각국에 가장 처음 맞는 이유도 1회 접종만으로 지금 92.6%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2회 접종이 94%, 95%니까 단 2, 3%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1회 접종을 많은 사람한테 접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의논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도 만일에 파이자 백신을 들어온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회 접종을 다 하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1회 접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집단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전파를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파이자 백신도 마찬가지로 간격에 대한 건 연구가 앞으로 될 거지만 예. 1회 접종으로 93% 정도 예방률이 있다면 저는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접종을 한번 맞았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효과의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 후에 3개월 후까지 유지가 되고 2회 접종한 82%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3개월은 무조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화항체 같은 걸 보면 6개월 가까이, 최근 연구는 1년 가까이는 아마 예방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 부스터를 맞거나 아니면 새로운 백신을 6주 내에 개발해서 맞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